네, 그럼 반갑습니다. 태세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2022년 9월 14일 날 게시된 문제인데요. 자, 굉장히 쉬운 문제예요, 사실은. 그런데 이제 왜 가지고 왔는가 하면 여러분들에게 주식과 채권의 차이를 한번 명확하게 설명을 드리고자 이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는 굉장히 쉬워요. 왜 쉽냐면 다음 편은 금융상품 A, B의 이제 일반적인 특징을 비교한 것이다 이제 설명하고 있거든요. 자,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A, B가 무엇인지 그래서 보시면 첫 번째 자, 거기 보시면 첫 번째 자, A가 여기 있고요. A가 여기 있고 B가 있는데 힌트를 줬어요. 어디서 줬냐면 첫 번째에서 힌트를 주고 있어요. 기업이 회사 소유권의 일부를 투자자에게 부여하는 증표인가? 한마디로 그 증표를 사면, 그렇죠? 그 증권을 사면, 증표를 사면 그 회사의 이 소유권이라고 보면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뭐 어떤 의사 결정할 때 나는 반대합니다. 뭐 이런 거. 그렇죠? 할 수 있는지 없는지. 한마디로 자, 얘는 주식이냐 아니냐를 물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A는 기업의 회사 소유권의 일부를 투자자에게 부여하는가? 자, 이걸 부여한다면 주식이겠죠. 부여하지 않는다면 얘는 그렇죠. 채권이 될 거예요.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기업이 회사 소유권의 일부를 투자자에게 부여하는가? 한마디로 회사 의사결정에 가서 손 한번 들 수 있는지 없는지 들 수 있으면 주식, 그리고 그냥 투자, 그리고 한마디로 이제 청구권이라는 표현 쓰거든요. 돈 빌려주고 나서 나중에 거기에 대한 이자 받고 원금 받고 끝. 네, 가장 이제 대표적인 게 바로 채권이라고 하죠. 자, 그래서 A는 주식에 대한 설명이고요. B는 채권에 대한 설명이구나. 이렇게 딱 짚고 가시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가와 나. 자, 가와 나가 설명이 주식은 아니오고 채권은 이해가 될 거고요. 나는 주식과 채권이 모두 이해가 되는 그런 질문이어야 돼요. 자, 그래서 자, 1번부터 볼게요. 1번. A는 기업의 입장에서 부채에 해당한다. 야, 여러분들 이거 회계 공부 안 하셨으면 이거 빌린 돈이니까 부채 아닌가 하는데 그렇게 해서 문제가 지금 쉽지가 않거든요. 그럼 한번 우리 이 주식과 채권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쫙 설명을 한번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주식, 영어로 뭐 스탁이라고 하고요. 채권, 번드라고 하고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할게요. 자, 주식은요. 이제 우리가 보통 이런 표현을 써요. 회계에서 자기 자본이다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자기 자본. 근데 뭐 여러 의미가 있겠지만 자기 자본은 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 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투자 받는 사람 입장에서 이거 내 돈이야. 한마디로 내가 사업을 잘 하든 잘 못하든 간에 망해도 전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 안 져요. 왜? 네가 투자하고 싶어서 투자한 거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투자하고 싶어서 투자한 거니까 투자 잘했어야지. 뭐 내가 이렇게 될 줄 알았어? 그러니까 여러분들 나중에 주식을 사셨는데 회사가 망했다. 물론 이제 경영진을 뭐 법적으로 이제 뭐 추궁하고 배임 같은 거 할 수가 있겠지만 회사 그 경영 자체에 대해서는 좀 묻기가 그래요. 아무튼 주식은 자기 자본이라고 하고 채권은 우리가 보통 부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타인 자본, 그래서 채권은 빌린 돈이니까 부채로 잡혀요. 부채. 자, 그래서 여기 조금 헷갈린데 주식은 자본, 그렇죠? 자본, 채권은 부채. 그렇죠? 부채, 뭐 타인 자본이라는 표현도 써요. 아무튼 자, 주식은 그럼 왜 사는데요? 한마디로 내가 10,000원에 사서 30,000원에 팔았으면 20,000원 시세 차익을 얻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가끔 이제 그런 거 나오잖아요. 무슨 뭐 IT 기업이라든지 조금 이제 그쵸? 좀 유명한 기업들이 자, 우리 기업 공개하면서 우리 주식 한번 발행 한번 해볼까요? 막 하면서 하게 되면 막 공모주가 가격이 막 폭등을 하죠. 그 폭등을 했는데 처음에 사면 25만 원 샀는데 뭐 나중에 봤더니 1년 지난 다음에 보호해서 풀리고 가격이 폭락을 하고 이제 막 뭐 우리 사주 막 문제 많이 나오죠. 자, 그렇듯이 아무튼 내가 산 가격과 시장에서 내 판 가격 차이, 이걸 바로 시세 차이라고 하는데 내가 3만 원에 사고 3만 원에 팔았다면 2만 원에 시세 차익을 얻을 수 있죠. 그리고 연말에 뭐 받을 수 있다? 사업 잘하면 배당 받을 수 있죠. 배당.
근데 이 잉여금 가지고 이제 나눠준단 말이에요. 그렇죠? 배당을 요구할 수 있고. 그리고 주주총회 가서 나는 뭐 대표이사 선임 거를 반대하고 뭐 손 한번, 물론 이제 한 주지만 손 한번 들고 경영에 참여할 수도 있고. 자, 그래서 주주의 권리는 이익 배당 청구권, 이익을 나눠달라 할 수 있겠죠. 그다음에 신주 이수권. 신주 이수권은 뭐냐면 지금 주식을 100주를 발행했는데 또 100주를 발행한다고 했을 때 사실은 제일 먼저 살 수 있는 권리를 좀 줘야 돼요. 누구한테? 주주들한테. 이제 이유가 뭐냐면 뭐 이론적으로 설명하자면 100개 주식을 발행했으면 그 회사의 권리 중에 100개 중에 한 개는, 내가 한 개 갖고 있다면 100개 중에 한 개는 내가 권리가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 상황에서 증자, 뭐 이게 주식을 늘렸어요. 100개 더. 200개가 되는 거죠. 그러면 내 권리는, 기존 주주들의 권리는 100개 중에서 100개 하나 중에서 200개 중에 하나니까 권리가 반으로 줄어들게 되겠죠. 그러니까 신주를 발행할 때 내가 먼저 신주를 살 수 있는 권리, 말은 바로 그걸 신주 인수권부라고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걸 이제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신주 인수권부 사채, 그렇지, 뭐 BW 본드 워런티 뭐 이런 얘기 나오거든요. 네, 여러분들 한번 찾아보시고, 그다음에 CB까지, 그죠? 컨버터블 본드까지, 전환사채까지 여러분들이 한번 공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신주 이수권이 있고요. 자녀재산 분배 청구권. 한마디로 이제 회사가 망했을 때 자녀재산 분배 청구권이 있지만 주주들까지 돌아올 건, 제가 봤을 때 돌아오는 건 거의 못 본 것 같아요. 왜냐하면 회사가 망했다 그러면 부채가 많은 거죠. 망했으니까 자산, 그러니까 자본이 이제 없어진 거죠. 한마디로. 왜? 자산 마이너스 부채가 자본이니까. T 계정에서 자산 마이너스 부채가 자본인데, 회사가 망하면 뭐 부채가 막 몇백 프로, 몇천 프로 나오게 되면 그걸 주주들한테 뭐 나눠줄 게 뭐 있겠어요? 첫 번째 누가 가져간다고요? 그렇죠. 남의 돈부터 갚아야죠. 채권단 돈부터 그 돈을 찾아가겠죠. 막 딱지 붙이고, 그렇죠. 막 TV 가운데다 막 빨간 딱뭐 붙이진 않, 뭐 요즘 그런 거 안 하겠지만 옛날 TV 같은 거 보면 망하는 부정 와서 붙였어요. 그래서 채권단부터 싹 가져가니까. 근데 그래도 이제 남는 게 있다면, 그렇죠. 뭐 자녀재산 분배 청구권이 있을 수 있고, 그 앞에 얘기했던 주주총회 가서 뭐 손 한번 들 수 있는 의결권 같은 게 바로 주주의 권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부채, 채권은 부채 타인 자본이라고 하고, 만기 시에 원금을 되돌려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주식은 만기란 게 없어요. 그러면 돈을 못 받는, 아니죠. 가서 팔면 되지. 갖기 싫으면. 주식시장 가서 팔면 돼요. 근데 채권은 만기란 게 있어요. 5년, 10년, 뭐 1년, 그래서 만기가 있고, 그 만기 이전에 매해, 예, 그렇죠. 이자, 그렇죠. 약속했던 이자를 받고, 만기 이전에 만약 내가 환매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대팔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뭐 또 좀 회사가 좀 좋아져 갖고, 회사가 좀 이게, 그렇죠. 그 채권의 가격이 바뀌니까, 변동하게 되니까 거기에 따른 시세 차익도 얻을 수 있는 거고. 자, 그래서 뭐 채권의 종류에는 발행 기관에 따라서 나라가 발행하면 국채, 지방 정부가 발행하면 지방채, 그다음에 뭐, 뭐 공공기관, 그래서 어떤 특수한 목적이 있겠죠. 뭐 아파트를 짓는데 채권을 발행하겠다, 철도를 놓는데 뭐 하겠다, 이렇게 하게 되면, 자, 공공기관이 발행, 그렇게 특수한 목적에 따르는 채권을 특수채, 그다음에 은행이나 금융권에 발행하게 되면 금융채, 일반적인 회사 하게 되면 회사채. 거기 이제 제가 제일, 이제 여러분들 한번 상기하시라고, 제일 무서운, 그쵸, 채권은 사채죠. 깍두기 아저씨들, 그렇죠. 무섭죠. 자, 이거 빌려 쓰시면 안 돼. 큰일 나요. 자, 이렇게 되어 보면 채권 종류 나눌 수 있고, 자, 파산하면 누구부터 가져갈 수 있다? 그렇죠. 주주부터가 아니라 채권, 즉 돈을 빌려준 남의 돈부터, 그렇죠. 남의 돈부터 싹, 그렇죠. 그러니까 되돌려 줘야 돼요. 물론 상환이 다 되진 않겠지만 형성 과정에서 뭐 압류라든지 앞에 얘기했던 막 딱지 막 갖다 붙이고. 자, 그래서 주식과 채권의 공통점은요, 한마디로 회사가 큰 사업, 큰 일을 하는데 자기 돈 갖고만 할 수는 없으니까 남의 돈을 빌리는데, 그러면 빌려 쓰는 방법 중에 하나가 그 주식이 있고 하나가 채권이 있다. 앞에 이제 그 어떤 차이점, 그죠, 있는 것들 설명드렸고요. 그리고 거기 보시면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는 유가증권,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채권은 원금 손실이 없지 않습니까 하는데 사실은 발생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회사 망했는데. 그렇죠? 그다음에 그 가치가 떨어질 수도 있는 거고. 아무튼 그래도 그 주식에 비해서는 채권은 그래도 원금이 조금 어느 정도 훨씬 더 많이, 예,
유지가 된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뭐 거래는 주식은 주식시장, 채권은 채권시장 상황에 따라서 그렇죠. 뭐 시장에 따라서 내부적인 상황에 따라서 그 가치가 변동한다는 것. 자, 그래서 한번 채권과 주식을 이 비교, 이게 딱 떨어지는 비교만 하자면 주식은 자기 자본, 본드, 채권은 타인 자본. 누가 발행합니까? 주식은 주식회사, 본드는 정부, 금융기관, 지방정부, 회사,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명동 대지어머니들, 그리고 사채. 주위는 주주 경영권이 있고 채권은 채권자고 경영권은 없고요. 주식은 만기가 없고 채권은 만기가 있고 뭐 시사채, 이자 수익, 뭐 배당 수익 얻을 수 있다는 것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럼 문제를 한번 와서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1번. 자, A는 주식, B는 채권이니까 A는 주식의 입장에 부채다? 아니죠. 자본이죠. 그죠? 자본에 해당한다. 자기 자본에 해당을 하고 A는 B와 달리 만기가 정해졌다. 그렇죠? 아니죠. 제가 만기가 정해져 있는 건 채권, 만기가 없는 것은 주식. 그렇죠? 아니다. 아니다. B를 즉 채권을 보유한 사람은 확정 이자를 그렇죠. 확정 이자를 기대할 수 있다. 그렇죠? 이자를 확정적으로 정해 준 거죠. 액면에 써져 있으니까. 자, 가에는 시세 차익을 기대할 수 있는가가 들어갈 수 있다. 가가 어디예요? 자, 여기 있죠. 가인데 시세 차익을 기대할 수 있으면 뭐라 그랬죠, 제가? 그렇죠. 주식이라 했죠. 그렇죠. 주식. 내가 산 가격과 판매하는 가격의 차이. 그렇죠. 자, 그다음에 5번. 나에는 배당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가가 배당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가? 주식은 배당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데 채권은 배당 수익이 없어요. 왜? 이자만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뭐 이자도 받고 배당도 받고 그럼 다 채권하게요.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3번.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하셔서 주식과 채권을 명확하게 공부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